425페이지예요. 425페이지. 건축물의 건축하고 나온 부분.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건축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신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아까 건축하면 5가지 의미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건축한다 그럼 뭐한다? 신축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건축에 대해서는 사전 결정 제도가 있고, 이 사전 결정 제도는 법제 10조라고 말해. 아까 우리가 사전하면 뭐야? 뭐 하기 전이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11조가 뭐였냐면 허가라고 배웠죠. 법조문은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와도 알고 계시면 좀 편해요. 자, 11조 그러면 건축 허가. 뭐 허가 전에 그게 바로 10조 그 말이야. 그럼 10조는 사전 결정을 해서, 이 사전 결정은 오늘은 여러분 좀 이따 책에다 밑줄만 그시되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땅이 뭐예요? 대지죠. 그럼 대지는 정상적으로 건축이 가능한데, 만약에 지목이 임야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임야에다가 이런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임야인데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야. 그럴 때 여러분이 임야가 처음부터 여러분이 소유를 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굳이 이걸 돈 주고 매매로 사서 건축물 건축하려고 한다. 근데 만약에 임야에 허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땅 산 거 손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허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미리 한번 물어보는 제도, 그걸 무슨 제도? 사전 결정 제도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야라는 땅에다 건축물 건축하고 싶거든, 허가 신청 먼저 하지 말고 사전 결정 신청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허가권자한테 여러분들이 몇 번지 집원에다가 내가 건축물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결정 좀 해달라 하고 물어보는 제도가 뭐다? 사전 결정이야. 아셨지? 그렇게만 뜻을 갖고 보시면 돼. 나중에 내용은 이제 배우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사전 결정 제도다 하고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럼 책 한번 보세요. 그 사전 결정 신청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뭐한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3번으로 내려가요. 3번 사전 결정 통지는, 그럼 허가권자는 자, 둘째 줄에 사전 결정한 후에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뭐한다? 통지해야 한다. 그럼 5번으로 내려와서 사전 결정 신청자는 그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거기까지를 한번 보세요. 사전 결정은 일단 무슨 대상 건축물? 건축 허가 대상. 요게 중요사항이야. 건축 무슨 대상? 허가 대상. 그 건축물을, 이 허가 대상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허가권자에게 뭐 신청하기 전?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하기 전? 허가 신청하기 전에 그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 좀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목은 임야고 여기다 건축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물어본다. 그게 무슨 결정? 사전 결정 신청한다, 그 문제야. 그럼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거든 여기에다가 사전 통지하라냐, 사전 결정. 사전에 결정해서 여기다 통지해줘라, 그 말이지. 건축해도 된다 하고 통지해주면 돼.
그럼 이 통지를 받았으면 다시 허가권자에게 그 통지 받은 날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이제 거기에 꼭 뭐를 하냐?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전결정 신청해서 해도 된다고 통지 받거든. 몇 년 안에는? 2년 안에는 허가 신청해서 건축물 건축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에는 어디에가 포인트가 들어가냐면 이 부분이죠. 사전결정은 신청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굳이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럼 통지 받거든 반드시 건축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돼? 하여야 돼. 이건 이제 의무적 사항이야. 통지 받거든 반드시 몇 년 안에? 2년 안에 꼭 허가 신청해 줘야 돼. 그래서 이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을 뭐 하겠다? 상실하겠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상실 안 하려거든 반드시 몇 년 안에는 2년 안에 허가 신청하라 이렇게 되겠죠. 이 과정만 이해하시면 돼. 자, 특히 다시 한번 무슨 대상? 허가 대상인 것만. 신고 대상은 할 필요가 없어. 허가 대상. 그리고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럼 허가권자가 받아서 사전 결정해서 통지만 해주면 그 통지 받은 날로 다시 몇 년? 2년 안에 이제는 뭐를 신청해야 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허가 신청 들어가면 이제 반드시 허가해 줄 거고 건축물 건축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 대신에 2년 안에 안 하면 사전 결정한 효력은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나온 거. 요게 바로 10조 사전 결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다음 장에 넘겨 보시면 건축 허가 부분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제 2번이 건축 허가. 그래서 요게 이제 법제 11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거 전에 있었던 사전결정제도. 자, 지금부터 건축허가. 그래서 이 건축허가는 허가권자부터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 허가권자. 허가권자의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원칙적 허가권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일반 시에서는 누구한테? 시장. 군일 때는 군수. 그러면 구청장이니까 어디?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장한테 허가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 남구야. 남구에서 건축물 건축하려면 누구한테? 남구청장한테 허가받아라. 양산시 하면 양산시장. 여기 함안군 그러면 함안군수 허가받아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 세 사람이 없는 동네가 하나 있어. 어느 동네? 제주도. 제주도는 제주도지사가 무슨 권? 허가권 갖고 있어. 제주도만큼은.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 항상 예외 문제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근데 제주도는 이 사람한테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에게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예외라는 게 있다. 예외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건축을 할 때에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해. 자, 원래 지금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누구한테? 구청장이야. 근데 그 시장한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근데 구청장한테 받을 때는 행위가 뭐예요? 건축과 대수선인데 여기는 뭐만? 건축에 대해서만. 건축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제 어디냐면 특별광역시나 허가 받는 경우는 특광시를 말해. 특광시에서 건축을 하는데 자, 규모가 21층 이상일 때 21층 이상. 자, 그러면 울산광역시 20층까지는
요 남구에서 20층까지는 누구한테 허가받아? 남구청장. 근데 남구인데도 21층 이상 넘어가면 누구한테? 울산광역시장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때, 그럼 남구에서 10만이면 누구한테? 남구청장. 15만 그러면 울산광역시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숫자 미만까지는 누구한테? 구청장. 요거 이상이면 울산광역시장이 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해서, 분명히 여기는 건축이죠. 지금 건축이니까 신축이야. 신축하는데 뭐 했어? 증축해서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그 기역이나 니은에 해당이 될 때, 그때도 자 광역시장, 특별시장 허가받아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 연면적 10분의 3이니까 층수로 한번 할까요? 현재 층수가 18층이다 이렇게 나왔어. 기존에가 지금 18층이야. 그럼 18층짜리는 건축할 때 누구한테 허가받았죠? 구청장한테 허가받았죠. 여기니까 구청장한테. 그런데 증축하려고 그래. 그러면 10분의 3이면 얼마인가요? 3일은 3, 38은 24, 5.4층이네. 그럼 아예 6층 하면 되지. 6층을 증축하려고 그래. 요걸. 원래 그럼 6층 증축은 누구한테 허가받나요? 6층 증축이면 원래는 누구야? 구청장이잖아. 근데 요놈하고 요놈이 합해지면서 얼마가 됐어? 24층이 되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증축도 누구한테? 그렇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뭐 받도록? 허가받도록 하겠다 그 말이야. 아셨지? 원래는 이만큼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하다 보니까 기존 거에다가 증축을 했더니 얼마가 넘어가? 21층 넘어가거나 연면적 합계로 10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숫자 자체로는 원래 증축은 구청장이 허가권을 갖고 있으나 앞에 거하고 합해지다 보니까 저 두 개 숫자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 작은 증축도 누구한테? 특광시장 허가받아라. 아셨지? 그러면 이제 8만으로 한번 해봐요. 기존 건물이 8만 제곱미터짜리야. 그럼 이거의 30%면 얼마예요? 2만 4천, 한 3만 잡으면 되겠지? 3만 제곱미터 증축하려고 그래. 그럼 원래대로 이 증축은 누구한테? 구청장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구청장. 그런데 요놈하고 요놈이 합해지면서 몇 층이 됐어? 11층, 아니 11만이 됐지? 그러면 11만 제곱미터가 됐으니까 누구한테? 울산광역시장, 특별시장 허가받아라. 이런 경우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전부 다 건축이니까 뭐를 말해? 신축을 말해. 그런데 이런 증축에 의해서 1번, 2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래도 그것도 다시 특광시장 허가받도록 한다. 아셨죠? 그래 놓고 그런 경우라도 단 공장이나 창고 등은 제외 그랬어. 제외니까 무슨 뜻? 특광시장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럴 때 제외된다는 말은 그럼 누구한테 허가 받아라? 그렇지.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라. 층수가 21층 이상이 뭐 나오면? 공장. 그럼 울산광역시 공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죠. 필요한데 절차 저거까지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야. 바로 밑에서 바로바로 허가해 주도록 하라 하는 것이 뭐가 뭐다? 공장과 창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숫자가 나오더라도 건물의 이름이 뭐로 나왔어? 공장, 창고 나오면 특별광역시라 해도 특별광역시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구청장 허가 받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 쪽에서 많이 쓰는 지문이 바로 이 부분이야. 근데 올해만 시험이 안 나왔어. 해년마다 나오다 올해는 문제를 쉽게 내다 보니까 이런 시험 문제를 안 냈다는 얘기지. 올해가 건축법이 시험 문제가 가장 쉽게 나온 시험이거든. 너무 간단한 시험 문제가 나와서 올해는 점수가 잘 나왔죠. 올해는 5개를 맞췄어. 7개 중에서.
7개에서 5개를 맞추는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 이렇게 머리 쓰는 시험 문제 자체가 안 나왔어. 그냥 용어 해설 문제로 바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시험하고 이렇게 바꾸면 돼. 올해 건축법이 좀 쉬워. 그럼 내년에 조금 더 어려워. 그럼 주택법이 작년에 좀 쉽게 나온 이유가 법이 개정이 되거든. 내년부터 새로 개정되는 법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좀 쉽게 냈지. 대신에 이제 내년에는 그런 게 조금 어렵게 나와. 어렵게 나오는데 못 푸는 건 아니고 배운 것 중에서 나오는데 단답형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법률이 시험 보기 전에 개정이 될 때는 여러분 입장엔 좋아. 그 개정 법률이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빼고 시험 문제 내려니까 어떻게 간단 나오지. 근데 올해 이제 개정 다 끝나서 시험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예전처럼 이렇게 문장이 좀 복잡한 걸로 문제를 시험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못 푸는 건 아니야. 건축법, 주택법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답을 찾기가 쉬운 부분이지. 다른 거는 법률에 연결이 되면 이건 연결이 없잖아. 그냥 그 조문 하나로만 끝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법, 주택법은 공부하면 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 자, 요게 이제 건축 허가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 특별광역시장하고 문제가 되는 게 허가권자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행정청에서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 아니죠? 또 누구야? 도지사도 허가권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시험 문제 낼 수가 있어. 도지사가 허가한다 그러면 안 돼. 무조건 국장하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대신에 도지사하고 직급이 같은 누구는 특별광역시장은. 특별광역시장 무슨 권이 있어? 허가권이 있다 그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사전 승인 제도가 있어. 사전 승인. 저 보세요. 사전 결정은 10조니까 뭐 하기 전? 11조 전에. 11조 전에 허가하기 전에 문제고, 이 사전 승인은 허가하기 전에 승인받는 경우를 말해. 어떤 경우냐? 바로 도지사야. 도지사에게 승인받아라. 이렇게. 자, 다시 지역부터 할게요. 사전 승인은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나 군에서는 사전 승인 제도가 있다 이렇게 말해. 자, 특별시 광역시는 무슨 권으로? 허가권으로. 특별광역시는 허가권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특별광역시하고 직급이 같은 누구는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을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특광시를 제외한 시군에서 사전 승인이란 시장 군수가 허가권은 갖고 있어. 그래서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뭐 받는 경우? 승인받는 경우를 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규모도 똑같아. 저기 있는 규모하고. 자, 몇 층?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1, 2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똑같은 규정인데 특광시에서는 무슨 권? 허가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권은 무슨 권? 사전 승인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가 지금 경상남도 쪽이야. 그럼 울산광역시장하고 경상남도지사는 직급이 서로 같은데 울산광역시장에 무슨 권을 줬어? 허가권을. 그럼 도지사 입장에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허가권이. 그러니까 나는 허가권이 아닌 무슨 권으로? 승인권으로 갖겠다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직급이 같은 사람 저쪽은 허가권으로, 이쪽은 무슨 권으로? 승인권으로 나눠 갖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풀어야 될 것은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냥 숫자대로 외운 대로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야. 만약에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예를 들었을 때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한다 이렇게 나오면 허가권자가 누구야? 이런 거를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한다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 특광시장에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특광시 외라고 나왔어. 외의 지역. 그럼 특광시 외의 지역이니까 결국은 어디예요? 시하고 군이라는 이야기겠네. 그럼 이때는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 허가로 물었어. 허가로.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허가권으로 물었으니까. 대신에 이 사람들은
허가 전 도지사에게 뭐 받아서 승인받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이 한 번 더 거쳐져. 특별광역시에는 원래 건축은 누구한테? 구청장. 근데 규모가 커져서 대형이라고 그래. 대형은 누구한테? 특별광역시장. 그러면 시군에서도 무조건 허가권은 누구한테 있어? 시장, 군수. 근데 대형 건축물은 허가 전에 뭐 받아라? 도지사 승인 받아라. 아시겠지? 그래서 저거하고 이게 여러분들 시험 나오면 헷갈려.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시장, 특광시장하고 도지사는 직급이 같은데 특광시에서는 무슨 권으로? 허가권. 시군에서는 무슨 권? 사전 승인권으로. 구분되셨지? 숫자는 똑같아. 숫자는. 자, 다시 한번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 이상 증축을 했을 때 이게 울산광역시야. 울산광역시 원래는 누구한테 허가권이 있는데? 구청장한테 있는데 규모가 커지면 누구한테 받아라? 울산광역시장한테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겠지. 옆에 있는 양산군에 가면 이런 숫자 나오더라도 무조건 허가권은 누구한테? 양산시장에게 있다. 근데 양산시장은 규모가 커지거든. 허가하기 전에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허가해줘라 그 뜻이야. 아셨지?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다시 한번 특광시에서 세 가지 하려고 그래. 원칙은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 구청장이야. 근데 규모가 커지는 대형은 누구한테? 특광시장한테 허가받도록 한다 그 뜻이고, 시나 군에서도 이런 규모가 나오더라도 허가권은 누구한테 있다? 시장, 군수한테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사람한테 있다는 이야기야. 구청장 아니면 누구한테? 시장, 군수. 근데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 대신에 특광시장이 허가를 해주고, 시장, 군수가 있는 시군에는 무조건 허가권은 다 시장, 군수한테 있다. 근데 규모가 커지면 허가 전에 도지사에게 뭐부터? 승인받고 해줘라 그 차이야. 그래서 요거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 책이 아직 여기 안 나왔어도 요거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야 돼. 그래야 요게 나중에 또 헷갈리지 않고 문제가 풀어지니까. 자, 여러분 책에는 그 허가권자에서 1번 허가하고 2번 특광시장의 허가 문제를 거기까지 해결해 드렸고, 그 밑에 이제 취소 부분만 볼까요? 취소 부분. 1번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가로는 무조건 빼시고 읽어 공부하실 때. 1년하고 셋째 줄 중간에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찾았나요? 꼭 가로 빼고. 두 번째, 1회 기간 안에 공사를 착수는 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뭐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정리하면 허가 받거든, 허가 받은 날로 몇 년? 1년 안에 착수하라 그 내용이고, 또 착수를 했더라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뭐하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오늘은 원칙만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야. 뭐 예외 이런 것까지 보면은 여러분 더 힘들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원칙 개념을 잡으셔야 돼. 자, 다시 한번 허가 취소. 허가 받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착수해야 된다. 근데 안 했거나, 또 착수는 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허가는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허가 제한 보실 건 없고, 자, 오른쪽 넘어가서 건축 신고 부분.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함으로써? 신고함으로써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건축 신고도 당연히 무슨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근데 허가 대상이라 해도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선 1번에 보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 개, 재축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까지 끊어. 그럼 무슨 행위 없으면? 그렇지, 신축 행위 없으면.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로 신축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한다? 신고만 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1번 지문에다 건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 용어가 나오면 허가사항이 된다는 얘기지.
똑같은 85 이내인데도 건축이나 신축으로 써지면 무슨 상? 허가상. 그럼 신축이 아닌 증계 제축한다 이렇게 나오면 신고만 해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고. 자, 2번에 보면 국토계획법의 관농자야, 관리, 농림, 자연 이 세 군데 안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도 역시 뭐만 해도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용도가 지금 4개가 있을 때 그 문장으로 보면 이 도시지역은 무조건 무슨 사항이죠? 그렇지. 도시지역은 뭐든 간에 건축과 대수선은 뭐다?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에 대해서는 이때는 뭐다? 그 숫자가 맞거든 신고만 해도 된다 그 말이지. 그 신고사항이 뭐였느냐면 두 가지 조건이 이거죠. 엔드 조건이야. 자, 여기다 얼마? 200 미만 플러스 몇 층 미만? 3층 미만일 때 요게 동시에 다 맞거든 뭐한다? 신고사항이잖아.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요걸 어떻게 응용해서 내냐면 시험 문제 낼 때는 연면적 180이고 2층인 건축물 건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자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 맞았죠? 그 건축물 건축이니까 뭐 하면 된다? 신고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어디일 때? 관리, 농림, 자연 세 군데는 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게 되면 건축을 해도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되지. 이해되셨지? 근데 이거 박스 안에 1번만 보시는 거야. 자,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그건 제외된다 이렇게 나왔어. 1번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죠. 분명히 자 관리지역에서 요 규모로 요렇게 하게 되면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이잖아. 근데 거기가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었다. 그럼 어떻게 돼? 허가상으로 바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관농자는 요 규모이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한다. 근데 거기가 무슨 구역 지정됐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곳이라면 거기도 무슨 상으로? 허가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지. 거기까지 마시면 돼.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아니야. 세 번째는 오늘 보지 말고 그래서 우선 그런 곳이 신고사항이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용도 변경 문제. 자, 이 용도 변경 행위를 하려면 역시 원칙은 무슨 사항? 허가사항, 예외는 신고사항 이렇게 돼 있었죠. 어차피 건축 대수선도 허가 아니면 신고, 용도 변경도 뭐다? 허가 아니면 신고. 그럼 어느 때가 허가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요.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건 신고고, 허가고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구분해. 상위군, 하위군 이렇게 두 가지로. 바로 여러분 책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 428쪽에 보면 허가 신고 대상에 용도 변경해놓고 동그라미 1번에가 허가 대상 써져 있나요? 그 허가 대상에 보면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뭘로? 상위군으로. 그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면 허가고 신고사항은 반대로 무슨 군? 하위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책에 도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용도라는 게 있고 시설군이라는 게 있죠. 자, 용도는 28개가 있고 28개 용도가 그리고 시설군은 9개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 시설군 이름만 보시는 거야. 자, 시설군의 1번 군이 뭐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고 그리고 9번 군이 뭐죠? 그 밖에 시설군이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지금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 1번 군에서 9번 군 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1번 군 쪽에서 아래쪽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뭐하라? 신고하라. 반대로 오른쪽에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변경하는 건 뭐라고 돼 있어요? 허가라고 돼 있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지금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5번에 영업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신고하고. 자, 반대로 6번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을 3번에 전기통신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뭐 하면 되죠? 허가. 뜻하셨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시설군의 이름을 외우셔야 돼. 9개를. 근데 오늘 외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외워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맨 위에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그 다음에 산업, 전기도 이렇게 순서별로 시설군 이름이 있는데 위쪽에서 아래로 변경하는 건 뭐다? 신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다. 이렇게 말고 계시면 돼.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설 건축물. 자, 가설 건축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그랬나요? 가건물. 여러분들이 보통 가건물이라고 부른 용어가 이 가설 건축물이에요. 항상 가설이라는 말은 임시라고 말해. 임시 건물. 그런데 이 건물을 건축을 하는 경우와 축조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가설 건축물은 건축한다 또는 축조한다 이렇게 말하고, 건축할 때는 허가사, 축조할 때는 신고사. 요거 시험 문제야. 가건물 올해 시험 문제도 지문 나올 때 가설 건축물의 행위를 뭐 한다고? 건축한다 써지면 뭐 받고? 허가 받고. 축조한다 그러면 신고한다. 이거 구분하는 시험 문제예요. 용어 문제예요. 용어 문제. 가건물은 건축인지 축조인지 이것만. 그리고 허가든 신고든 존치기간이 있어. 존치기간. 전부 다 3년 내로 존치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가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 받았다. 그럼 몇 년간? 3년간 존치할 수 있다. 신고했다. 몇 년간? 3년간. 그 대신에 존치기간 3년인데 연장은 가능해.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만. 자,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배우셨어 이거? 국토계획법 시간에. 혹시 기억나는가 보세요. 시설이 결정되고 2년 안에 사업 안 하는 경우 혹시 기억나요? 2년 안에 사업 안 했을 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안 됐다. 단계별이 뭐였죠? 3년 안에 할 건지 3년 후에 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 그거 수립 안 했을 때 허가 받으면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 건축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 나중에 공부할 때 그놈을 꼭 연결시키셔야 돼. 그래서 3년이라는 말은 1단계 포함되지 않았다. 몇 년간 사업 안 해? 1단계 포함되면 3년간 안 한다고 그랬잖아. 3년간 안 하니까 얼마 동안? 3년간 존치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한다? 더 연장도 된다. 그런 뜻이야. 거기서 나온 내용이야.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가건물은 건축인지 축조인지. 건축은 뭐 받고? 허가 받고. 축조할 때는 신고하고. 모두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나온 이유는 어디서 나왔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몇 년간은? 3년간은 사업 안 하니까 3년간 존치할 수 있다. 근데 기간이 더 길어지면 뭐도 가능하다?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오늘은 거기까지 해결하시면 되고, 다음 장 넘기시고 건축물의 사용 승인 용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 승인 용어 배울 때 여기 단어부터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준공검사, 사용검사, 그리고 사용승인. 기억나시지? 응? 배웠잖아 이거.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뭐 할 때 쓰는 용어다. 하기야 뭐 벌써 기억나겠어. 잊어먹은 지 오래지. 4주인가 3주 됐는데. 자, 사업했다, 공사가 완료됐다. 항상 뭐 됐을 때? 완료됐을 때 검사 받는 용어가 3개 있다고 그랬지. 맞죠 이제? 그때 사용 승인은 무슨 법에서? 건축법에서 쓰는 용어고, 사용 검사는 주택법에서 쓰는 용어고, 요거는 그
그 두 개 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는 준공검사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정비사 끝날 때 무슨 검사 받았어? 준공검사 받았잖아. 우리 안 해드렸어, 이거? 한 거 같죠? 한 거 같으면 되는 거지. 했는데 전혀 생각 안 나고 그러면 안 되지. 요거 분명히 해드렸지?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서 무슨 사업한다, 공사를 했다, 그래서 뭐 되면, 완료되면 각 법률러별로 이 검사 받는 용어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축법은 허가 받아서 이렇게 건물 지었어. 뭐 건물 사용하고 싶거든. 뭐 받아야 돼?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안 받으면 건물 사용하면 무허가가 돼. 무조건 위법이 되는 거야. 그럼 위법하면 뭐 나와? 이행강제금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 아파트 건설했어. 아파트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려거든. 뭐 받아야 돼? 사용검사. 나머지 법률은 전부 다 준공검사.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지. 원래는 주택법이든 건축법도 다 어디에서 준공검사로 시작했다가 요 두 개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한번 다시 건축법이 바뀌어서 뭐로 사용, 이렇게 변천된 용어라고 설명드렸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배우겠다 그러면은 뭐 끝났다? 공사 끝났다. 그러니까 건물 사용하려거든 뭐 받아라? 사용, 그 내용이야. 그래서 3번 보시면 돼. 자, 3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1번 사용 승인 대상. 첫 줄 문장 빼고 둘째 줄에 건축 공사를 뭐 했다? 완료. 그 완료한 후에 찾았어요? 셋째 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하고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뭘 신청하라?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가 받아서 공사 끝났다. 그럼 건축물 사용하고 싶거든. 다시 허가권자에게 뭐 신청하라? 사용 승인을 신청하라. 그럼 2번 사용승인서 교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말이 있나요? 그걸 참고로 7일이라고 그래. 7일.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 7일 안에 그 다음 줄에 뭐 실시하고? 검사 실시 그랬어. 이 검사는 현장 검사야. 현장. 그러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해야 돼. 그래서 그 검사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 뭐를 주겠다? 사용 승인서라는 서류를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서를 받았으면 건축물 어떻게 하라? 사용하면 된다. 이 순서야. 그러니까 오늘은 사용 승인 용어만. 자, 건축법에 허가받은 공사가 완료됐거든. 그 건축물 사용하고 싶거든. 뭐를 신청하라? 사용 승인 신청하라. 그럼 허가권자가 신청받았다. 며칠 안에 현장 가야 돼? 7일 안에 가서 현장 조사해야 돼. 그래서 해준 대로 잘했다고 합격이 되거든. 뭐를 주면 된다? 사용 승인서를 준다. 그럼 사용 승인 여러분이 받는 순간 그 건축물 뭐 하면 된다?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 자, 건축물 사용하는 과정까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용어에서 순서 잘 생각하시면 돼. 건축물이 건축되려면 땅이 있어야 돼. 그 땅이 뭔가요? 대지죠. 이 대지라는 내용이 나오려면 반드시 어디하고 붙어야 돼?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돼. 그 순서 그대로야. 그래서 1번 대지의 안전에서 1번 하나면 대지와 도로면과의 관계 원칙.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무슨 면보다?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 그럼 시험장 가면 이렇게 나오지.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지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그럼 다시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근데 지금은 책을 보면서 읽으니까 틀린지를 알았어. 근데 시험장 가서 이거 바꿔놓으면 혼동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도로 나온다. 이렇게 해야 돼. 대지 나오면 항상 뭐 나와?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를 보니까
다만 대지 안에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네. 그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낮아도 된다 그 말이겠지? 그러면 낮아서는 안 되는 원칙이 뭐야? 원칙이 왜? 여러분 땅에 만약 도로면보다 낮으면 뭐더라? 빗물이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배수의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게 도로야. 그리고 항상 도로 옆에 뭐 있어? 대지야. 그때 대지는 어디보다는 도로면보다 높게 돼 있다 그 말이지. 그럼 여러분 비가 왔어. 비가 오면 대지에서 어디로? 낮은 쪽으로 흘러와야 되지. 그 도로 옆에 뭐 있어요? 배수구 있잖아. 그래서 모든 물이 항상 어디로? 도로로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대지는 어디 면보다? 도로 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근데 방습에 문제가 없으면 높아도 상관없지. 즉 대지가 낮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항상 모든 대지는 어디보다? 도로면보다 높다 그 말이야. 낮아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로 하면 옆에 뭐 있다? 대지. 반대로 대지는 뭐하고 붙어야 돼?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돼. 도로하고 안 붙은 대지는 대지를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게 되는 뭐가 된다고? 맹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반드시 도로 옆에 뭐? 대지. 반대로 대지 옆에는 뭐? 도로하고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게 일반적인 형태,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배수에 지장 없다. 방습에 문제가 없으면 낮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 그거는 하나 기억하시고. 이번에 대지 안에 적용 문제 나와 있죠? 올해 시험 문제야. 대지 안에 적용 문제가. 자, 보시면 면적 얼마? 200 이상인 대지에다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 및 건축물 규모에 따라 둘째 줄 끝문자 뭐 적용이나 기타 필요 조치하라 이렇게 나왔고, 다음의 경우는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 왜 안 해도 되는가? 1번 녹지지역이라고 나왔어. 그럼 녹지지역은 이미 어떤 지역이에요? 나무가 우거진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적용 따로 안 해도 돼 그 말이지. 그리고 2번, 3번, 4번 맨 끝에가 뭐예요? 공자. 공장에 적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상식으로 하라는 얘기야. 상식으로. 다음 장 6번에 축사 그랬어. 축사에다 적용 의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요즘에는 축사에도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잖아. 근데 의무 자체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7번에 보면 무슨 건물? 가건물이잖아. 가건물은 3년만 있다 없어질 거잖아. 없어지는 건물에다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상식으로 문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적용일 때는 일반적인 건물에는 적용하지만 무슨 공장, 축사, 가건물 또 어디지요? 녹지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 이런 거는 적용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도로를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 그래서 도로를 배워야 건축성 문제라는 걸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도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다음 주가 이제 방학이요. 방학.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방학 한 주 쉬지. 쉬고 이제 1월부터 또 정상적으로 시작. 이제 기본서가 나오죠, 이제. 기본서 보니까 1차 과목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정식적인 기본서 받으시고, 그걸 갖고 1월부터 정상으로 시작하는 거고, 다음 주니까 이제 그 다음 주는 해라고도 잘 안 나와. 오전은 나오는데 야간반들이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연말이니까 이제 뭐 회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나와서 아마 방학을 하니까 일주일은 이제 뭐냐면 뭐 해야 돼? 이제 그동안 이제 2달 고생하셨잖아. 공부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몸도 좀 추스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해서 다음 주부터 나오니까 다음 주는 그래서 이 건축법 쪽에다 좀 치중할 거예요. 시간이 조금 남으면 주택법 개요 정도만 하시면 될 거야. 왜냐하면 주택법도 이번에 전부 바뀌었죠. 내용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요 입문서에는 바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 옛날 그 내용이야. 그래서 주로 이제 건축법 개정이 없는 요 부분에 대한 치중해서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주택법 개요 정도만 설명하고 이렇게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할 테니까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